수능 한국사. 1번 밑줄 친 이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 고인돌, 계급 발생, 군장, 즉 지배자의 등장. 어느 시대입니까? 청동기 시대죠. 그럼 청동기 시대인 거를 나타내는 5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있죠. 그럼 나머지는 왜 오답인지 살펴보자면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아니고 조선. 자, 2번 석굴암 본존불상 통일신라 시대죠. 3번 팔관회와 연등에는 고려. 4번 지방의 서원 설립 조선. 2번 가구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왕을 가독부 성왕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주요 관청을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등등등 들어봤죠. 발해에 삼성육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는 5경, 15부, 62주 발해의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등 5경과 15부를 나타내고 있는 발해 지방 조직이죠. 그래서 가는 발해인데 발해와 관련된 거는 2번이죠. 당나라의 그 국립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국자감을 주자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1번 골품제 운영한 거는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지속됐었죠. 3번 수원 화성을 건설한 거는 조선 정조 시기 얘기고 4번 대한국 국제는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시기 고종 때 일입니다. 5번 향부곡 소를 설치했었던 왕조는 고려시대였었죠. 3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의방이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중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정중부는 바로 무신정변을 이끌어서 무신정권을 세운 사람이죠. 1170년의 일인데 자 정중부가 의종 당시 왕이었던 고려 의종을 쫓아내고 정권을 지었던 사건입니다. 가는 무신정변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2번 군사가 위화도에 머물면서 좌우군 위화도 하면 떠오르는 거 위화도 해군이죠. 최영 나오고 최영은 당시 고려의 정권을 쥐고 있었고 우왕식이었었죠. 이성계 등에게 요동 정벌 명나라의 요동을 정벌할 것을 명했는데 이성계가 당시 국경지대였었던 위화도에서 명으로 가지 않고 고려로 돌아와서 최영과 우왕을 몰아냄으로써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었죠. 쉽게 말하면 고려가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 책략 속에 이거는 근대입니다. 조선 이제 조선 말 상황이었었고 조선 책략은 어디 영향을 미쳤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는데 영향을 미쳤죠. 이번 한성 조약은 뭐 이후입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었었죠. 3번 홍경래에 난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4번 사비천도 사비라고 하는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로 천도를 했었던 왕조는 백제였었죠. 백제 성왕 때의 일이고요. 5번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뭡니까? 고려의 공민왕 때에 설치됐었던 기구죠. 공민왕은 반원 자주개혁을 이끌었었던 왕으로 몽골의 간섭을 몰아내고자 했었던 그 개혁군주인데 답은 5번이죠. 신돈이 이제 설치했던 걸로 신돈이 운영했었던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가는 무신정권 시기 무신정권 1170년에 이제 시작돼서 1270년경에 이제 몽골의 고려 조정이 항복하면서 그때쯤에 이제 무신정변도 막을 내리죠. 무신정권이 막 내린 뒤에 몽골 간섭기가 원 간섭기가 100년 정도 지속되다가 그거를 물리치려고 했었던 왕이 공민왕인데 공민왕이 죽고 나서 우왕이 즉위했었는데 우왕 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제 위화도 회군이죠. 자, 가나 사이에 들어갈 거는 5번이고 4번 밑줄 친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고려를 건국한 이왕 고려 건국했으면 뭐 태조 왕건이잖아요.
무덤의 명칭 개성이겠죠. 당시 고려 왕조의 수도가 개성이었으니까 송악이라고 불렸었는데, 자 후삼국 통일, 뭐 지방 호족들 포용, 고구려 개성식, 그래서 나라 이름도 보다 고려였다. 그리고 북진 정책 추진해가지고 북쪽에 국경선을 북쪽으로 확장했었던 거. 자 태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일본 훈련십조, 죽을 때 훈련십조 남겼었죠. 자기 이제 자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유언으로 남긴 10가지의 이제 조항인데,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 과거제 시행이었었다. 이거는 광종이죠, 광종. 3번 평양으로 천도하였었다. 평양으로 천도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장수왕이었었죠. 4번 사군육진 개척, 조선 세종. 5번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조선의 이제 고종입니다. 고종이 그 갑오개혁에서도 제2차 갑오개혁 때 이제 발표했었던 게 홍범 14조였고요. 5번 자 가에 들어간 내용을 적자한 것은 조선 구대왕이라고 하는데,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할 때 그 성종 얘긴데, 뭐 성종 정확히 이제 모르더라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집현전을 계승하는 홍문관을 설치하여 경연을 담당하게 했다. 홍문관의 설치, 집현전에 낚이지 마시고. 자, 그리고 국조 오레이, 그 국가 의식 행사의 이제 절차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규칙 같은 걸 다룬 국조 오레이를 간행했었고, 또 이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사림을 적극적으로 등용. 이거는 다 성종과 관련된 얘기인데, 1, 2, 3, 4, 5 성종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경국대전 있죠. 경국대전은 원래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었던 그 법전이었었는데, 그게 완성된 게 예종을 거쳐서 성종 때 완성이 됐어서 답은 2번이고요. 자 1번 대가야정복은 진흥왕 때입니다. 3번 노비양건법을 실시했었던 왕은 앞에 문제에서 살펴왔었던 과거제를 실시했었던 고려의 왕 광종이었었고요. 전국의 척화비 건립은 모태원군. 5번 한성사범학교 설립한 거는 대한제국 시기 이제 고종이었었죠. 6번 밑줄 친 이왕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뭐 그림 몰라도 무해도 통지가 이왕의 명령으로 편해졌다고 하는데, 이덕모와 박제가가 이 책의 편찬에 참여했었는데, 규장각과 장용혁을 설치했었던 그 두 기구를 설치했었던 왕은 정조죠. 자, 조선 정조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탕평책을 추진하였다. 정조, 그리고 정조의 할아버지였던 영조 때 당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 있었던 조선의 이제 신하들의 당쟁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탕평책이었었는데, 1번 노급 폐지했었던 왕은 통일신라 시기의 신문왕이죠. 신문왕. 왕권을 굉장히 강화했었던 왕이요. 노급 폐지해서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악화시켰고. 3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했었던 시기는 조선 고종 때인데 제1차 갑오개혁 때 시기였습니다. 4번 삼천교육 때 운영, 그거는 전두환. 5번 교육 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갑오개혁 때 일인데 제2차 갑오개혁 때 이제 발표했었던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던 왕의 그 문서였었고. 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강화도에서 일어난 운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운요 사건, 일본 군함 운요가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조선군과 교전하고 조선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워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었죠. 그래서 맺어지게 된 조약이 무슨 조약입니까? 여기에서 맺어진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조규이죠. 여기에 대한 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조일 수호조규, 이것의 다른 명칭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럼 1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왜 발생했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아니죠. 미국과 관련된 사건이고 한참 전 얘기였습니다. 2번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된 건, 정동행성은 고려를 이제 간섭했었던 원나라가 이제 설치한 기구였었는데, 이 정동행성 이문서가 폐지된 거는 공민왕 때 얘기였었죠. 4번 병인양요 발발은 이제 프랑스와의 관계였었는데, 조선이 병인 박해를 일으킨 것을 이제 트집 잡아서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게 병인 박해였고. 5번 인조반정은 전혀 뭐
관련이 없죠. 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나라는 근래 구식 군인들에게 몇 달째 급료를 못 줘가지고 창구 그 월초에 급료 줄 때 창구직에 썩은 것을 나눠주고 뭐 아무튼 자 구식 군인들이 궁궐에 들어가 고관을 살해해야 했다. 즉 난을 일으킨 이모군란 1882년. 여기 관련된 내용 1번 이모군란은 전개 과정이 북벌운동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 효종 이후의 이제 상황이고 3번 조선혁명군은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의 그 무장 독립운동이죠. 조선혁명군 남만주 일대에서 활동했었고 브나로드 운동은 1930년대 동아일보가 벌였던 이제 민중 대상의 이제 계몽 운동이었었고 5번 물산 창녕 운동은 1920년대 그 일제 강점기의 일인데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적인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본가 중심의 이제 민족 운동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아니고 9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기록물 세계 기록유산 등재 확정. 자, 1894년에서 1895 농민군 뭡니까?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거겠죠. 뭐 지도자가 전봉준이었었고.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 기념물이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확정됐다는 건데 가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은 2번. 당시 그 농민군이 점령했었던 지역에 설치했었던 기구가 집강소였고 이 집강소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이제 패정 개혁을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패한 여러 가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그 몇 가지 운동들이 있었죠. 담당했었던 기구가 집강소였고 1번, 3번, 4번, 5번 왜 틀렸는지 살펴봅시다. YH 무역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일어났었던 그 박정희 정권 시기에 부마 민주화 운동, 부마 항쟁이라고 불리는데 자 1번 그래서 아니고 3번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1929년 그 원산에서 이제 일본인에 의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구타가 이제 계기가 됐었던 사건이고 아니죠. 4번 신간회가 조사단 파견하여 지원하였던 건 광주 학생 독립운동. 5번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그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라 불리는 3.1운동. 답 아니고 친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 일단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전쟁이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공포한 법령. 자, 한국인을 탄과 공수 공장 등의 강제로 동원. 자, 징용에 관련된 그 문제죠. 자, 정부는 전시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일본이고 제국 식민 일본 국민과 이제 식민지 이제 주민들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1938년 국가 총동원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던 1938년 부터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찾아봅시다. 자, 뭐 4번 황곡신민서사 암송이 강요되었죠.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본은 한국인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아예 그 일상생활에서 조선어도 못 쓰게 하고 아예 줄여버리든지 이런 한국 시민 서사 같은 걸 줄줄줄 외우게 해서 자신들을 천황의 이제 신하 백성이라고 믿게 만들게 하려고 했었는데 4번이고요. 1번 호포제 실시됐었던 거는 흥선대원군 시기였었죠. 흥선대원군 시기에 대표적 뭐 호포제라든지 호포제, 사창제 뭐 이런 것들 뭐 당백전이라든지 흥선대원군 정책들 기억에 두면 좋고 쌍성 총관부가 회복되었다. 이거는 공민왕 때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원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쌍성 총관부 지역을 공격해서 이제 되찾은 거죠. 3번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었던 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였었고 6.25 전쟁 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는 50 총선거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었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되었습니다. 이거는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이었습니다. 11번 다음 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보게 종로에서 거의 날마다 보안회가 주관하는 대중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네. 한 뼘의 국토도 외국인에게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더군. 자,
보안회라는 게 뭡니까? 보안회. 러일 전쟁이 1904년 발발하는데 이때 일본은 그 조선한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하게 되죠. 즉, 그 안 쓰는 땅은 다 일본이 이제 개간해서 쓸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반대했었던 게 보안회였었죠. 보안회는 결국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었지만 그 이 단체도 결국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기 이르렀었죠. 1, 2, 3, 4, 5 대한제국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경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번 아까 얘기했었죠. 항무제한권 요구 러일 전쟁 시기에. 자, 1번 산미정식 계획은 1920년대의 일이었었는데 당시 공업화로 인해서 일본의 그 식량이 부족해지자 조선에서 식량을 좀 많이 생산해서 그걸 일본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한테 그 생산량 늘려라 했었던 게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이었었고 그 같은 시기에 발생했었던 암태도 소작쟁이 그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그 소작인들 쉽게 말하면 남의 땅 빌려서 이제 농사짓는 농민들이 어 일본인 지주 땅 빌려가지고 일본인 지주한테 땅 빌려서 이제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 비싸다고 이제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4번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 실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죠. 생각해봐도 1910년에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을 이제 그 강제로 이제 병합했었는데 그렇게 얻은 대한제국의 그 어떻게 보면 국토를 파악하는 작업이 1910년대에 이제 이루어졌었던 거죠. 5번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제정됐다. 자, 4번, 5번 같은 시기입니다. 자, 2번, 12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버지 그만뒀어. 백정노를 맞소 하고 몇 마디 눈물로 섞어 쓴 편지였다. 백정의 딸이라도 막 아무튼 뭐 차별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1925년, 1920년대의 이제 상황인데, 자,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나타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도 혹시 생각나니까 형평운동이죠. 형평 저울처럼 형평은 저울인데 그 저울처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그 평등함을 주장하는 운동이 형평운동이었었고, 도병마산 고려시대의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그 회의기구였었죠. 2번 당백전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 지으려고 이제 그 찍어낸 돈. 3번 새마을운동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그 추진됐었던 농촌 개발 운동이었었고, 5번 5.18 민주화 운동의 영향. 5.18 민주화 운동의 영향 뭐 굉장히 지대한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전두환 그 신군부가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고 그 전두환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준비를 시작했었죠.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장인환 전명훈 의거 누구 지었죠? 스티븐슨인데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미주 지역이라고 나오죠. 미주 지역 한인의 권익보호에 힘썼고 만주와 연해주의 지회를 설치하여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어.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었지. 그 셋이 나오는 그 공통 키워드가 뭐 미주, 아메리카 지역, 그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죠. 1, 2, 3, 4. 그 미국 지역에서 미국에서 독립운동 전개했었던 지역은 독립운동 전개했었던 단체는 대한인 국민회. 그 박용만이 이제 이 단체를 이끌었었던 걸로 유명하죠. 대한인 국민회의 그 미국에서의 민주운동이 유명하고, 그럼 나머지는 왜 틀렸냐? 2번 대한자강회는 국내에서 이제 활동했었던 단체예요. 국내에서 이제 애국개몽운동 단체였었고, 3번 대한자강은 이건 좀 특이한데 1910년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이제 비밀 독립운동 단체였었고, 조선어학회는 1930년대 이제 그 쉽게 말하는 한글 보급과 우리말 큰사전 이제 편찬을 이제 추진했었던 이제 단체인데, 나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에 이제 그 적발돼 가지고 일제 굉장히 큰 탄압을 입었었죠. 아무튼 자, 국내에서 일입니다. 5번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실력 양성운동. 조선인들을 위한 밀립대학
그 세우자는 운동이었었는데 이 신라강경성 운동 19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해외 잡지를 통해 본 한국사. 미국이네요. 또 미국. 자,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황제의 옥새. 자, 이 주인공은 대한매일신보 하면은 딱 영국 출신 언론인 베델. 이 작품 일본 정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무슨 뭐의 체계를 그 다룬 거라고요? 자, 자, 외교권 박탈. 이거는 을사조약이죠.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자 그러면 을사조약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헤이그 특성. 조선이 그 뭐 미국이라든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이 그 외국과 외교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외교권을 일본이 이제 그 뺏어간 게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조선이 이제 다른 나라에 뭐 도움 요청 못하게 되니까 몰래 이제 그 이준, 이휘종, 이상설 세 명을 뽑아가지고 고종이 이제 그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가서 이제 일본이 그 조선 이제 조선을 이제 멸망시키고 한다.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소하려고 했었다가 실패했었는데, 자 헤이그 특사 사건의 원인이 됐었죠. 외교권 없으니까 그 몰래 보낸 거잖아요, 외교관들. 자,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었다. 이거는 아관파천 시기에 있었고요. 아관파천 고종이 이제 을미사변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가면서 이제 남의 나라 공사관에서 왕이 지내게 된 그 굴욕적인 상황을 극복하자고 활동했던 그 단체가 독립협회고, 독립협회 대표적인 그 활동이 독립신문, 그리고 독립문 건립, 독립신문 두 개 다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죠. 2번 삼별초 항쟁 배경. 뭐 삼별초 뭡니까?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기구로 몽골에 맞서 싸우던 이제 군사 조직인데, 고려 조정 그 최씨 무신 정권도 무너지고 또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의 그 강화 조약 맺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반발했었던 세력들이 이제 삼별초였었죠. 3번 비변사 설치되는 결과가 가져왔었다. 비변사는 이제 16세기 이제 그 중반 이후에 그 외구의 이제 침입이 굉장히 이제 대규모화 되면서 외변이 많이 일어나면서 외란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임진왜란 전에 설치됐던 게 이제 비변사죠. 자, 5번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계기. 삼정의 문란 뭐 19세기 초에 19세기 중반에 있지 않았습니까? 1860년대 그 경상도 진주라든지 그 삼남 지방 중심으로. 15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대한독립만세. 곳곳에서 뭐 이제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 경찰 헌병이 헌병. 자, 이 운동 일제 강압적 통치에 대한 반발. 1910년대 뭡니까? 헌병 등장하고 총검에 베어 쓰러지고 그 무단 통치죠. 무단 통치 헌병 경찰제도 고종 1919년에 죽었죠. 자, 민족 자결주의 대두 3.1운동의 배경들 다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 운동의 배경 3.1운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1, 2, 3, 4, 5 이 중에서 뭡니까? 3.1운동에 대한 설명. 일본이 그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을 이제 강제로 이제 식민지로 병합하고 나서도 한국인들의 대규모 이제 시위와 저항에 이제 직면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좀 부드럽게 다스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 한국인들을 좀 약간 기만했었죠. 그걸 문화통치라고 불리는데 문화통치 배경이 됐었던 것 같고. 2번 만민공동회 개최되는 배경은 만민 독립협회의 요구에 의해서 고종이 돌아와서 러시아 공사원에서 조선 궁궐로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는데, 러시아 영향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러시아라든지 그 외세의 이권 침탈에 항의하는 그 집회가 자주 열렸는데, 독립협회 후원으로 그걸 만민공동회라 했었죠.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3번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3.1운동보다 훨씬 더 나중 3.1운동 6년 뒤죠. 좌우합작위원회, 이거는 이제 해방되고 나서 그 좌우 대립 심해지니까 그거 이제 좀
합작하려고 한 거고. 5번 한일협정에 반대하다. 한일협정은 1964년에서 65년 사이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당시 이제 그 경제개발 자금이라든지 일본 식민지 문제를 이제 정리하려고 했었던 박정희 정부에서 일본과의 외교 그 국교 정상화, 즉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자 여기에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한일 협정이 맺어지게 된데, 그걸 다룬 거죠. 16번 가군대. 군대인데 뭐 가는 미국 전략정보국, 미국 전략정보 OSS와 합작 국내 진공기획. 자, 국내 진공기획 OSS 하면은 이거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공식 군대로서 이제 1940년 창설됐었고, 이 국내 진공계획은 이제 작전을 짰는데 뭐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는 한국광복군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인도 미얀마 전선의 투입, 그리고 미국 전략정보 OSS와 그 합작하여 국내 진공계획 수립했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한국광복군의 그 활동 중에 하나죠. 자, 1번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은 한국 독립군이다. 1930년대 북만주에서 활동했었던 거고, 2번에 인천 상륙작전 전개하였었던 거는 저기 그 한국전쟁 시기에 유엔군하고 한국해병대가 되겠고요. 3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이건 독립의군부인데 쉽게 말하면 그 독립군 조직 중에서도 좀 특이한 조직이었어요. 그 공화주의가 아니라 황제를 다시 이제 그 세우려고, 황제를 다시 이제 황제 자리에 앉힐 것을 주장했었던 복벽주의 운동 조직이었죠. 꼭 고종이 명령 내려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 대표가 유생 출신이 임병찬이었으니까. 4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었던 대표적인 그 독립운 1920년의 그 독립운동 조직은 뭐 북로군 정서군, 뭐 대한 독립군 등등이 있죠. 뭐 홍범도, 김좌진 등. 17번 가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자료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가운데 시행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인 이걸 홍보한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특별한 모습 관계,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자, 뭡니까? 50총선거 아닙니까? 50총선거.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참관한 건데, 자, 결국에는 그 뭡니까? 좌우합 그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결렬되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이 정읍선언이란 걸 하죠. 미국 소련이 이렇게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한반도에 이제 단일한 정부 세우기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남한만이라도 총선거 해야 되지 않겠냐 주장했었던 게 정읍선언이었고, 그 이후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좌우합작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도 뭐 결국엔 실패하죠. 결국에는 이제 그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보내서 총선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북한에서 이제 오지 말라 해가지고 결국 남한에서만 실시하게 되죠. 50총선거. 자, 발췌개헌은 1952년 이승만 정권 시기, 6.25 전쟁 중이었어. 이승만 정권 시기에 실시된 일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기상 맞지 않고,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50총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때 뽑힌 그 의원들을, 50총선거로, 총선은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 재헌 국회의원이 이때 뽑힌 사람인데, 왜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부르냐?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헌 국회의원 선출 맞고. 3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제 만든 건데 유신헌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대통령을 누가 이제 뽑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는 거죠. 4번 아관파천이 일어난 원인, 이건 뭐 1895년의 을미사변이고, 조선태양령 시행되는 배경 1910년대 일제 무슨 통치입니까? 무단 통치,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통치를 했었는데 조선인들 막 곤장으로 패고 그 했었던 그 법이 조선태양령이었죠. 18번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저의 재산을 공개했고
금융실명제, 지방자치 완전 실시. 지방자치는 뭐 시도지사 누가 뽑는 겁니까? 시도지사를 국민들이 뽑는 거죠. 자, 아무튼 다음 연세생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출 1억 달러, 1천억 달러 시대를 이뤘습니다. 나중에 IMF 오긴 했지만, 자, 1, 2, 3, 4, 5. 이 정부에서 실시된 경제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이게 답이죠. OECD 하면 여러분들 항상 그 뭐야,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이라 불러요. 요즘에는 뭐 다른 좀 후진국들도 뭐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OECD는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던 거였고, 근데 뭐 뉴스에 나와봤자 뭐 OECD는 그 한국이 OECD에서 맨날 뭐 몇 위 했다 몇 위 했다 하는데, 뭐 좀 1위 했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렇게 기쁜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많죠. 1번. 아무튼 지게함문에서 지게를 발견해야 돼. 대한제국 시기입니다. 경부고속국도. 경부고속도로를 개통하였던 건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3번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 정책을 했다는 그 말이 어려운데, 이건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진압해주고, 그 대가로 청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울에서의 이제 그 상업권이라든지 청나라 상인들한테 이런 거를 보장해 넣었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5번 유상매입 유상분배 농지개혁법 제정. 이거는 재헌국회입니다. 아까 뭡니까 최초의 총선거 17번 여기서 이제 뽑힌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제정했었던 법안이죠. 자, 그러면 19번에 미출진 시위.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걸어 4월 19일 뭡니까? 4.19죠. 시위. 이 시위 왜 했습니까? 3.15 부정선거를 비롯해가지고 12년에 걸친 독재정부의 반민주적인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4.19가 1960년에 일어났었는데 마이너스 12%, 1948 이때 이승만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쭉 이제 이어왔었죠. 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이제 그 러닝메이트였던 이기붕 부통령까지 같이 당선시키려고 이제 부정선거를 벌였었는데 3.15 부정선거였었고 부정선거 이게 들통나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시위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바로 4.19 혁명 아닙니까? 자, 이 시위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4.19 혁명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의 계기가 되었다.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스스로 이제 물러났어요. 쫓겨난 게 아니라 아무튼 스스로 물러났었고 그 뒤에 이제 그 개헌이 실시됐었는데 이때 그 개헌이 어떻게 됐었냐?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선거를 해가지고 그 어떻게 뭐 1등을 한 당이 뭐 총리라든지 장관들 다 이제 싹쓸이 했었던 거고요. 그쪽 이제 의원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양원제예요. 당시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이라 해가지고 그 국회가 두 개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내각 책임제, 이게 바로 이제 양원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두 개가 이제 4.19 혁명을 통한 이제 개헌이었었는데 나머지 살펴봅시다. 1번 3.1 민주 구국선언. 이건 1970년대 그 유신헌법에 맞서가지고 장준하 등이 이제 했었던 그 어디가 유신헌법에 맞선 운동이었고요. 2번 4.13 호원조치 철폐를 주장했었다. 자, 1987년 1월에 이제 박종철 학생이 이제 그 경찰에 이제 고문에 의해서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개헌 몫을 높입니다. 대통령 이제 뽑을 때 그 전두환이라든지 그 계승자들이 대통령 독차지 말라고 당시 그 간접 선거였었던 선거제를 직접 선거로 바꾸라고 주장했었는데 전두환이 그런 거 없다고 했었죠. 4월 13일 1987년 4월 13일에 호원 조치 헌법 안 바꿀 거다 그 주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맞서서 이 4.13 호원 조치를 철폐하라고 주장했었던 게 6월 항쟁 1987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잘 만들어졌었고 3번 신군부 세력의 권력저항에 저항하였다. 이거는 뭐 5.18이죠. 5.18
4번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가져왔다. 이거는 1926년에 순종이 죽게 돼요. 조선 그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죽은 걸 계기로 일어났었던 거고. 20번 이상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를 써 고르면 남과 북 사이의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이상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죠. 자, 통일의 원칙에 합의했었다는 걸. 자,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1972년이에요, 이거는. 자, 언제 발표입니까? 8.15 광복 1940, 일단은 바로 이제 답부터 얘기하자면은, 3번입니다. 왜? 1945, 1950, 1961 유신헌법은 10월 이건 10월 유신이라고도 해요. 1972년인데 10월. 근데 이 위에 제4남북공동성명은 7월이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연 1991년이고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1991. 자,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970년대 접어들어가지고 그 냉전, 미국과 소련의 그 대립 상황이 조금 더 이제 좀 완화되고 이 분위기를 틈타가지고 남북에서도 이제 그 접촉이 일어나는데 당시 한국 대통령 박정희였고 북한은 이제 그 김일성이었죠. 19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그 다음엔 1972년 7월 4일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이제 내게 되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원칙에 통일 원칙에 합의하게 되고 서로 이제 북진 통일 남쪽으로 쳐들어가겠다 남침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었는데 몇 개월 뒤에 북한에서는 이제 그 김일성이 그 독재 체제를 완성해 버리고 한국에서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이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게 되죠. 그러면은 20번의 답은 3번이고 이걸로 2024년 수능 한국사 해설을 마칩니다.